TV로 떠나는 7번국도 여행. 여러분의 심장 좌심방 우심실에 녹화하러 왔어요. 7번국도 음악다방 디스크 자키 원이에요.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요즘 잊고 있던 음악이 그리워집니다. 7번국도 음악요정 3예요. 안녕. 난 환이라고 해. 오늘따라 왠지 그녀의 머릿결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8번국도를 따라 떠나갈 그녀. 왠지 그녀가 생각나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DJ 환희 교환입니다. 목소리 하나로 오빠 팬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꿀보이스 막둥이 DJ 쭈예요. 저보다 생일 빠르지 않아요? 막둥이 맞아요? 아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만큼 막둥이에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다 뻔뻔하게 시작을 하네요. 추억으로 가는 7번국도, 음악과 함께하는 7번국도. 오늘은 저희가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추억과 전설을 먹고 사는 음악다방 DJ로 변신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연들로 채워놨거든요. 오늘의 뮤직 이야기 큐!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이분들만큼 음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들도 없다고 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음발의 뮤지션 강릉 그린실버 악단이라고 해요. 관악계의 셀럽이죠. 그린실버 악단. 이 연주 실력, 무대 매너, 그리고 지역 사랑까지 두루 인정받는 악단인데요. 음악이 있어 행복한 그린실버 악단이 제주도에 떴다고 합니다. 제주에 울려 퍼진 어르신들의 음악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제주도에서 국제관악제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온 세계에서 유명 악단들도 많이 오고 또 국내 악단들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5회째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모두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누군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로 날아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야 하는데요.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죠? 드디어 도착한 제주. 헌데 마음도 참 몰라줍니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매서운데요.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폭풍우를 뚫고라도 공연장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날이 조금 갠 것 같죠? 어르신들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오늘만큼은 강원도 대표 선수 당당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강릉을 빛내고 또 강원도를 빛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한 팀뿐이잖아, 그죠? 예. 또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자부심을 느끼죠.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연주에 다닌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긴장 안 되냐고. 이거 한두 번 오나 긴장되게. 다섯 해째 찾고 있는 제주 국제관악제. 강릉 그린실버 악단은 참가팀 중 가장 튀는 연주자입니다. 나이 때문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다른 팀들이 정통 클래식을 고수한다면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퓨전,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연주 스타일 덕분이죠. 연주가 끝나고 참가패를 받으셨네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죠. 다음 날 울창한 숲을 비집고 청명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서귀포 천지연 폭포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포말이 눈을 사로잡고 은빛 청춘들의 연주 소리가 흥을 더하는데요. 지금은 리허설 중이랍니다. 우리 원계한 지금 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창단하면서 꿈을 꿔왔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60세 때에 이 홍도야 우지 말라 울지 마라 박달대, 물건 없는 박달대 두 곡 연습해가지고 우리 한번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이게 취미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만 만족하면 된다 하고 작게 시작했건만 욕심이 아니라 뭔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연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도통 끊을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이며 강릉 대소사까지 그곳엔 늘 어르신들이 함께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대를 보여줄 차례. 어둠이 내려앉은 폭포수를 옆에 두고 울려 퍼지는 관악기의 선율이 정말 듣기 좋습니다. 이 익숙한 멜로디는 우리 가요? 내친 김에 한 곡 좀 뽑으셔야죠. 관객과 하나가 돼 여름밤을 다독여주는 그린 실버 악단의 다양한 레퍼토리.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하죠. 젊어선 솔직히 모릅니다. 세상을 쏘아보던 날카롭던 눈매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무모할지 모를 패기는 깎이고 무뎌지고 무던해졌습니다. 세월이란 버스를 타고 도착해보니 희끗희끗 듬성듬성. 언제 이렇게 달려온 걸까요? 마음은 여전한데 말이죠. 할아버진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둥글둥글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 요즘.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음악을 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셋째 날 오른 곳은 성산 일출봉. 오늘은 날씨까지 쾌청하고 공연이 더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군악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분위기를 끌어당기는데요. 우와, 그 유명한 제주도 해녀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대가 아닌 객석에 나타난 그린 실버 악단. 제주까지 와서 공연만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연주자들 무대도 감상하고 모처럼 여유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이 성산에 밤이 찾아오자 시작된 성산 일출봉의 야외 공연. 아까 그 해녀분들이네요. 드디어 그린 실버 악단이 무대 위를 장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더니 덩실덩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닷속을 호령하던 해녀 할망과 아주망들이 무태서 물 만나셨네요. 남자의 사연은 아버지를 말아 첫사랑. 연주가 좋으니 사람들은 흥이 나고 그 흥을 받아 연주를 이어가니 분위기가 농익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공연도 대성공이라 자부해도 되겠죠? 오늘 일정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아니, 그런데 배가 등장했네요. 설마 이걸 타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은 마라도에서도 공연이 있는 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이사라도 가듯 짐을 싸야 하는데요. 며칠간 이어진 공연 일정에 고단하진 않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데요? 설마 공연장까지 걸어가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마라도에서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한답니다.
원웨이 티켓을 우리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가뿐히 무대에 도착해 연주를 시작한 실버 악단. 오늘도 선곡이 예술이네요. 사실 오늘 공연은 강릉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대라네요. 관광 1번지 강원도 강릉도 찾아달라 말하는 강릉 홍보대사네요. 바람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진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의 3박 4일간의 음악 여정. 마음 맞는 이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의 한여름을 수놓았던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의 깊은 울림이 더 많이, 더 자주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될 추억 한 자락 만드셨길 바랍니다. 진짜 이 화면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왜일까요? 잠시 눈물 좀 닦고 갈게요. 네, 제가 물론 감수성이 풍부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어르신들의 열정과 에너지 화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네, 네, 맞아요. 네네. 이거 바꿔야 되나? 맞아요. 네. 음악이 있어 행복하고 또 그 에너지로 다시금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인생의 뒤안길을 꽃길로 만들고 계신 강릉 그린 실버 악단. 네, 오래도록 또 저희들에게 좀 음악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후년, 내후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요즘 강릉에 색다른 음악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보시면요. 시민들이 모여서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아주 굉장합니다. 네, 과장을 조금 보태서요. 강릉에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호회가 다 참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됐어. 안 어렵지? 어렵다. 천인음악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문성고등학교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10월 5일에 토요일에 열리는 음악회인데 아직 1000명이나 많아서 아직 모집자 받는 중이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커피 축제를 계기로 강릉이 많이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이번 축제를 계기로 강릉 시립교향악단과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한다니 너무나도 기쁘고 이를 계기로 강릉의 문화와 느낌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문성고 파이팅! 그러니까 이 커피 축제 기간에 천인 음악회를 위해서 강릉에 있는 음악 동호인들이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저만 빼놓고. 네, 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네. 지금은 각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당일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뭉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멋진 무대가 펼쳐질지 모르는 일이죠. 네, 말씀하신 그 멋진 하모니 커피 축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 역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전부 다 Everything is Music.
맞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오늘 무리한 인터뷰에서 만난 그 주인공이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해가지고 뭐 충동증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노래보다는 네. 강릉 사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맞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그걸 강릉 사투리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정말 잘하는 분이거든요. 완전히. 트로트를 사랑하는 주인공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요즘 들어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죠. 미스트롯 열풍으로 그동안 좀 가라앉았던 트로트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강릉에서는 강릉말 노래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자, 금상을 수상한 김은숙 씨, 오늘 무리한 인터뷰가 주목한 주인공입니다. 한시름 대동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숙 씨죠?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은 김은숙 씨보다는 약간 팽현숙 씨과 같은데. 미인이란 얘기죠. 팽현숙 씨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그죠. 키도 크고 늘씬하고 네. 저랑 거의 이미지가 비슷하죠. 네. 트로트로 금상 수상하신 분. 네. 네. 노래를 원래 좀 잘하셨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부르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네. 나대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다. 그쵸. 남 앞에 나서고. 네네. 네, 그리고 좀 그게 두렵지가 않고 음. 그 주목을 받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음.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뭐 저는 나가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뻔뻔하시고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나대는 거 좋아하시고 흥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네. 괜찮으시고 하니까 이번에 강릉말 그 노래잔치에서 네. 금상도 수상하셨고,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자녀도 있으시고. 네. 뭐가 아쉬우세요? 왜 아쉬우신데?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혀요. 네, 그러나요? 네, 한치도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여쭤본 건데. 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네, 딸, 아들 셋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녀분들도 그러면 어머니의 그 끼를 물려받아서 좀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네, 노래도 네, 잘하고 뭐 이러나요? 나서는 건 좋아를 하는데요. 네. 거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셋 다. 그런데 노래를 제 딸인데 제 끼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흥은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는 하더라고요. 노래 자기장 아닌 같은 거 걸.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게 네, 많으니까. 그래서 춤도 있고 뭐 가서 노래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좀 아쉽죠. 사실은 좀 노래도 잘했으면? 저를 닮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서 진짜 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도 내보내고 싶고 트로트 신동도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자녀들이 공부 쪽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먼 것 같아요.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머리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슬프긴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 좀 네.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투리 버전. 네, 왜냐면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네. 있는데 자꾸 팽현숙 씨의 생각이 나서 이분이 저는 그 얘기는 처음. 저도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 보는 분한테 팽현숙 씨 느낌 난다는 얘기는 사실 처음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개그를 칠 것 같은데 노래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그도 은근 잘해요. 다행이네요. 개그맨도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피가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이네요. 흥에 넘쳐서. 끓는 피를 계속 누르고는 네. 잘 누르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음향시설을 이렇게 받쳐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한번 하셨던 거 본인의 진가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길지 않게. 반주가 없죠? 없죠. 네. 무반주로 부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 노래를 잘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한시룬 대동강아 패남없이 자리 있나 모란 뽕아을 밀 때야 네 모양이 그립구나. 계속 이제 들리는 게 네. 꺾기. 꺾기. 네, 그 이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저는 타고난 뽕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일반 발라드를 불러도 이게 뽕필이 나서. 그러니까 웬만한 노래들이 다 좀 이게 트로트화 될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뭐 아이들한테도
뭐 네. 노래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뭐 네. 트로트 계속 불러주세요. 뭐 불러주세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주로 이제 아이들 잠잘 때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자장가 불러줘 그러잖아요. 그럼 귀에다 대고 네. 어머나 그거는 이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건 아이들 아니고 귀에다? 섬지막이라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불렀는데 거기서도 뽕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애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아, 그럼 졸리나요? 아이가 자나요? 늘 듣던 거니까 엄마 목소리니까 그래서 자더라고요. 그럼 아이들도 트로트가 일상화됐을 수도 있겠어요? 네, 저희 둘째 아들 이름 꼭 얘기해달라는 기범이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 진성 그분이 부르시는 보릿고개를 그 11살짜리가 보릿고개를 아주 제법 구슬프게 잘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데 그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막 트로트 잘 부르는 거를? 근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은 트롯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니까 엄마가 저게 나와서 하는 걸 창피할까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형아나 누나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유튜브 가수다? 유튜브에 나왔다 하고 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봐, 우리 엄마 맞지? 하고 엄청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상패가 있잖아요. 보여주면 우리 엄마가 저 상 받았다고. 그 아이들은 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게 끝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이제 도전을 시작했으니까 뭐 제가 전국구 뭐 그런 미스트로 나갈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뭐 이 지역 정도에서는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역 가수로 일단 자리매김을 하겠다. 네. 전 지역도 아니고 동네 가수. 네. 그래서 그 지금 시민가요제가 9월 20일 날에 열려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 예심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워낙 또 다들 잘하셔서 제가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젊은 친구들도 트롯을 너무 구성지게 잘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라드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제 실력을 이 정도구나 하고 느끼고 왔고요. 그래도 일단 예심은 통과를 하고 합격은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눈 이 대화들이 네. 이제 7번 국도를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면 네. 울고 계실 수도 있고 웃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큰 무대에 도전했다는 거에 만족은 현재까지 만족은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저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투리 노래잔치를 통해서 가장 큰 배움이 뭐냐면 노래를 자꾸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늘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냥 연습의 무대다,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고 큰 욕심을 안 가지고 그냥 저는 즐기려고요. 네. 김은숙 씨와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네. 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노래 실력하고 사투리 실력만 좋으신 줄 알았더니 입담도 이게 장난이 아니세요. 기원 씨가 조금 밀리는 것도 같던데. 아니요. 많이 밀렸습니다. 그분이 말씀도 정말 잘하세요. 진짜 우리 청산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좀 굉장히 유쾌하셔갖고 대화하는 내내 저까지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 노래 잘하는 사람 치고 이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일단 저 보세요. 노래 병 잘하- 있어요? 네? 병 있어요? 아 약간 오늘 약간 노래 잘하지. 그다음에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고, 착하잖아요, 그죠? 인정? 네, 부담스러워요. 오늘 네. 기환 씨 계속 혼자 음악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예. 혼자만 여기 핸드폰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죠? 예. 예. 일단 은숙 씨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음원을 통해서 계속 만나뵙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트로트에 대한 사랑 변치 마시고요. 우리 곁에서 좋은 음악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오랜만에 듣는다. 텔레비전. 세계로 가는 7번 국도. 지난 이 시간 저희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고요. 또 여성 독립운동가죠. 김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가 7번 국도 위에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러 협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포시에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행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은 러시아 각지에서 채광한 석탄을 해외에 운반하는 산업항으로 유명하다. 비포장 도로로 이어진 길을 달리는 동안 일반인 금지 구역이라 지나치는 차량이 하나도 없다. 하산역은 북의 낮은 선봉까지 가는 직통 열차의 출발지다. 단위역처럼 인적이 드문 핫산역. 러시아 쪽 우스리스크까지 260km, 라진까지 54km. 북한과 더 가까운 곳이다.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이라 보안 요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하산역에서 다음 역인 두만강까지 불과 15분. 눈앞에 두고도 갈 수가 없다. 1967년 북한의 벌목공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드나들었고 북으로 수출할 화물을 실은 수송열차가 100대나 대기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 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돌아간 상태다. 우리에게 연해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주, 그리고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블라디보스토크는 실제로 불평등한 베이징 조약을 맺고 중국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푸틴은 극동의 중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장 먼저 자유경제 특구로 개방했다. 우리에게도 북방 경제 교두보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경제 협력 시대의 핵심 거점지다. 이곳 아무르를 마지막으로 완성체가 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제 우리에게도 유라시아 횡단의 길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천연가스관 매립지 현장을 보기 위해 루스키섬 중앙발전소를 찾아가 봤다. 이곳의 가스도 시베리아에서 관을 통해 끌어다 쓴다고 한다. 두 차례 한러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로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2011년 이후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재추진이다.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 러시아와 가스 협력 확대는 산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총 1122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천연가스를 받아 쓰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북한도 동참한다면 통관료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액화 천연가스보다 훨씬 저렴한 연료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지다. 이곳에서 모스크바까지 총 60개나 되는 역을 쉬지 않고 달리면 6박 7일이 걸린다고 한다. 동해에서 출발해서 북한, 중국을 거쳐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가 개설되면 더 싸고 더 빠르게 물류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공산권 국가들의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반대해왔던 북한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드디어 회원국이 됐다. 이제 당당하게 28개 가입국과 독소조항 없는 공정한 협약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대륙 철도 진출에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르 강변 위로 러시아에서 여름철에만 볼 수 있다는 백야의 하늘이 신비롭게 펼쳐진다. 잠들지 않는 여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도시는 행복에 취해만 간다. 동해는 아시아의 끝이 아니고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신북방 경제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러시아와 우리의 그런 경제 협력 어떻게 뭐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그 외에도 이제 뭐 광물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원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한러 관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 왔다. 또 이제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또 동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극동 지역이니까 동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하고 경제 협력을 해서 많이 노력해 왔죠. 네, 교수님 라인 브릿지 전략이란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9개의 이제 그 테마를 정해서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항만 뭐 이와 같은 뭐 수산업 할 것 없이 한 9가지 정도의 테마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라인 브릿지 그 전략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철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유럽까지도 이제 철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강릉에서 기차 타시면요. 이제 프랑스, 파리, 뭐 영국, 런던, 뭐 독일 뭐 다 갈 수 있죠. 공짜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 내고 가야죠. 네, 지금도 그렇죠. 돈은 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 화면 보니까 핫산역 가신 것 같던데. 핫산역에 뭐 다른 의미가 있나요? 핫산역은 이제 한반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 두만강 하구에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그 핫산 지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을 못 가는데 핫산역에서 두만강 철교를 바라보고 넘어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 보면 제일 끝에 있는 남단에 있는 이제 도시가 바로 이 핫산이 되는 거고 그 역이 핫산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처음 이제 만나는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처음 만나는 도시가 바로 핫산역, 핫산이라는 도시다 하는 겁니다. 또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도 관심이 큰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철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이제 이 철도 노선이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 옆에다가 가스 파이프라인을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인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만약에 놓여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옆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같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다 띄워놓습니다. 이제 혹시 뭐 누수라든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사할린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이제 PNG라 그러는데 이것을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깔아놓는다, 이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50년, 길게는 100년 동안 우리가 에너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에너지를 50년 그리고 100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으면 러시아도 많은 돈을 벌겠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에너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좋은 거고. 그래서 러시아도 관심이 많고 우리도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오는 곳이 바로 강원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혜택은 강원도가 가장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의 협력이라는 이 바탕 위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네요. 무한하죠. 네, 가스관이 먼저 묻히든 철길이 다 뚫리든 어쨌든 저희가 유럽 갈 수도 있고 유럽 사람들이 올 기차를 수도 타고 있죠. 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자, 빨리 유럽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유명한 영화에는 항상 멋진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긴 여운을 주기도 하는 영화 속 명곡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 책받침의 단골 손님이었죠.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소피 마루소라고 네. 청순한 소피 마루소가 있는데 뒤에서 헤드폰을 썩 남자가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어드네.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든가. 아무튼 맞아요. 네. 그 라붐이죠. 영화 라붐의 OST인 리얼리티. 너에게만 그 노래가 그거였나? 해진영 너희처럼 이렇게 트로트처럼 들리죠? 이 노래가. 예, 그냥 들어주세요. 손예진 씨와 이 조인성 씨가 외투를 우산 삼아서 이 비속을 달리고 또 달렸던 클래식. 제가 조인성 할 테니까 손예진 씨 역할 찾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 이렇게 영화 속 명장면에는 좋은 음악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이 여행을 할 때도 음악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행에 어울리는 멋진 배경 음악을 선곡해 봤습니다. 풍경이 있는 음악 여행 지금 떠나볼게요. 하늘은 높고 산들바람 불어오는 계절,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름은 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멋진 풍경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분을 모셔봤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PD 김성춘 PD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진 풍경에 또 어울리는 음악들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냥 여행하면 힘들잖아요. 음악과 함께하는 여행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와, 너무 기대됩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바로 가시죠. 출발! Never knew love could be a silence in the heart. A moment when the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걸으며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이곳은 갈대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순포 습지. 여기 왔으니까 네. 지금 타이밍에 음악 추천 딱 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기 나무 보이죠? 네, 나무 보이죠? 왜 나무를 보면 숲에 가면은 전체 숲은 못 보고 나무는 보이죠. 또 숲 밖에 나오면은 나무는 안 보이는데 숲 전체는 보이죠. 그런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시인과 촌장의 숲이라는 곡인데 네. 숲에 있을 땐 숲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진리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살다가 가까운 것도 못 보는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 그냥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숲의 느낌도 이제 곧 우리 숲도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숲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시인과 촌장이에요.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어린 날의 눈물 고인.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느껴지네. 외롭고 외롭던 숲. 내 어린 날의 숲. 머무르면 기억, 다시 꽃 피우면 추억이라 합니다. 오늘 습지에서의 시간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련한 추억으로 피어나겠죠. 걸음을 옮겨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대관령 치유의 숲.
와, 숲길을 따라 올라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한 차림이 되어 있네요. 대체 이 차가 무슨 차예요? 네, 보시다시피 솔방울로 만든 솔방울 차입니다. 솔방울로도 네. 차를 해먹는구나. 그냥 솔방울을 드시면 안 되고요. 또 특별한 가공을 거쳐서 향기와 효능을 좀 더 좋게 만든 저희가 직접 개발한 차입니다. 그러면 맛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한 잔씩 한번 맛볼까요? 네. 은은한 소량을 담은 차 한 잔. 대관령의 초록이 마음속까지 물들입니다. 진짜 뭔가 자연을 오롯이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순간에서 저희가 사실 음악과 하는 힐링 여행이거든요. 김성춘 PD님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분위기에서 떠오르는 노래 한 곡 있으실까요? 많죠, 진짜. 많은데 음악 장르 중에 뉴에이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뉴에이지가 뭐냐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을 연주한 곡들을 하나의 장르, 카테고리로 모아서 만든 장르가 뉴에이지인데 오늘 준비한 곡은 국내 피아니스트 데이드림의 마이 홈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드림이라는 연주자는 이 데이드림이 백일몽이라는 뜻을 가진 연주자고 피아노 선율이 산책하기에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대관령이 산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냐면 마치 집처럼 포근한 느낌. 그냥 너무나 편안한 느낌에 딱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이 홈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해주신 데이드림의 마이 홈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름드리 금강소나무는 곧게 뻗어 하늘을 메우고 골짜기에서 불어온 산들바람은 곁을 맴돌며 계절의 정취를 전하는데요. 촉촉하고 싱그러운 숲의 감촉이 피아노 선율 위에 깊은 화음을 더합니다. 또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낭만의 바다가 펼쳐진 정동진으로. 와, 이 세 번째 공간은요, 피디님. 네. 진짜 바다랑 조각공원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만 보다가 실제 온 거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바다가 그러면 이 바다, 풍경, 조각공원과 잘 어울리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동사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동사 있죠. 그 흘러간다라는 동사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간다, 흘러간다 이런 느낌? 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잖아요. 바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도 흘러가고 파도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목표도 흘러가죠.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한철의 흘러간다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시면은 뭐 멜로디도 좋고 그다음에 풍랑 같았던 나의 삶, 나의 지난 날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마치 스치네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 가을이 채워지고 바람길을 따라 구름이 흘러오듯 비움은 채움을 기다리는 일. 흘러가는 선율에 내 마음도 맡겨봅니다. 비워진 자리엔
새로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일 테니까요. 네, 영화의 명장면은 언제나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만나보았던 다양한 풍경들과 또 좋은 음악들, 여러분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입니다.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음악과 함께 여행 떠나보세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보통 여행의 추억은 우리 사진으로 많이 남기잖아요. 이렇게 시각에만 의존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청각과 후각은 쉽게 잊히는 것 같아도 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만 찰칵 찰칵 이렇게 찍을 게 아니라 나만의 노래를 좀 찾아야겠네요. 여러분들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나요? 그렇다면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기환 씨 자리면 혹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나요? 왜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거려? 네. 진도 한 6.0은 되는 것 같은데. 리터는 7.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명의 DJ와 함께한 7번국도 괜찮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이 주는 힘일 텐데요. 네. 그렇죠, 기환 씨.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 환희 기환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10미도 못 가서 발병나요. 여기 누가 아는 경찰관 분 있으면 모셔와가지고 음주 측정 한 번만 해주세요. 좀 이상해. 아무튼 저 고생 많으셨고, 자, 저도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끝 인사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저도 기환 씨처럼. 잘 자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내